이제 1학기 2회고사 마지막 범위 단원인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이제 수업을 이제 동영상으로 녹화할게요.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은 결론적으로 등속 운동을 말해요. 등속 운동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모노레일 첫 번째 파일에서 했듯이 모노레일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등속 운동이면서 직선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을 말해요. 등속 직선 운동은 어떤 조건이 포함되어 있냐면 힘이 0N이다. 힘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0N은 힘이 아예 없는 거랑 똑같죠? 즉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는 소리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지구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힘이 항상 작용하거든요. 마찰력, 공기의 저항도 마찰력이고요, 또 움직여도 공기의 저항이 다 있고요. 절대로 등속 직선 운동이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디에서 가능하냐? 우리는 우리 지구 안에서만 살고 있죠. 하지만 지구가 넓을까요? 우주가 넓을까요? 우주가 훨씬 넓죠. 이 우주 안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더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물체가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합시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물체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우주 안에 딸랑 하나의 물체만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곳에 하나의 깃발을 세우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물체는 둥둥 그냥 그대로 정지되어 있던지 위치가 고정이 되어서 시간에 따라서 전혀 안 변하던지, 이렇게 안 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안 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안 변할 수도 있겠죠. 즉 정지, 이런 상태들은 전부 다 정지 상태죠. 정지라는 것은 등속 운동일까요? 네, 등속 운동 맞아요. 왜냐? 속력이 0으로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지가 되어 있던지 또는 속력이 존재하도록 이렇게 이 정도 빠르기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 정도 빠르기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직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가 수평한 것부터, 즉 정지 상태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기울기가 존재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직선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기울기가 존재하는데 하나의 운동의 기울기 값은 모두 다 같지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속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힘이 0N이다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고정시킬 거예요. 속력이 일정하다. 0으로 일정하다. 또 속력이 일정한 거고, 다음에 속력이 숫자가 존재해서 일정하다. 또 일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속력이 0N이다. 약간 속력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지라고 우리 문제집이나 아니면 교과서에 특별히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은 명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지도 등속 직선 운동이 포함이 되지만 보통은 정지는 생각을 잘 안 하죠. 왜냐면 연구할 게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보통 등속 운동에서 이제 속력의 숫자가 0.1, 0.2, 1, 2, 3 이렇게 숫자가 커지는 운동을 말하고, 이때는 속력이 더 크겠죠. 그리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시간, 속력 그래프가 두 개가 그려지겠죠. 이렇게나 이렇게. 그러면 여기 A, B라면 A, B가 되겠죠. 즉 기울기가 작으면 속력이 작다, 기울기가 크면 속력이 크다. 이것은 첫 번째 운동이 빠르게 할 때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141페이지에 에어트랙 실험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숫자를 등속 운동에 해당되는 숫자로 되도록 표에 적으시면 그래프를 여러분들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려워요. 왜 이게 어려우냐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똑똑한 영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지만 정말 똑똑할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머릿속으로 상상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관성이라 하는 것이 뜻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타난 관성의 뜻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알짜 힘이 0N일 때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적힘이에요. 제가 적어보면 알짜 힘 예전에 배웠습니다. 힘이 0N일 때 현재 상태의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이에요. 알짜 힘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더했을 때 전체 힘을 말해요. 그 힘이 0N일 때, 즉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알짜 힘이 0N이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관성을 유지한다.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다른 말로 관성을 유지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성을 유지한다.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1. 정지.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에 힘이 0N 작용하면 정지죠. 예, 되게 쉬워요. 정지 상태에 있는데 힘이 0N이에요. 그럼 계속 정지예요. 계속 정지. 답이 나왔고요. 두 번째. 알짜임이 0N이다. 정지가 아니면 등속 직선 운동이죠.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기분이에요. 이 기분을 왜 배우느냐?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이 기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정지는 계속 정지되어 있으려고 할 거고요. 등속 직선 운동은 계속 등속 직선 운동 할 거예요. 조건은 알짜 힘, 즉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이에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근데 이렇게 다른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지? 특별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즉 이 상태가 없어지는 경우, 갑자기 힘이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걸로 아, 우리는 관성이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버스예요. 버스. 제가 이렇게 이 칠판 줄기를 버스라고 하고 버스 위에 사람이 서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버스는 이쪽이 앞이에요. 제가 이제 표시를 아마 보일 거예요. 여기다가 앞부분에 제가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죠. 아이고, 여기 과학 사무실 유가인 선생님 실험실인데 낙서인데요. 여기가 버스 앞부분이에요. 사람이 서 있어요. 정지. 정지된 버스에 사람이 이렇게 탔어요. 가만히 있죠. 예. 뭐야? 차가 안 가네. 근데 이 차가 천천히 출발해요. 천천히 출발하면 사람이 준비도 하고 차가 출발하니까 그렇게 같이 가요. 슝 가요. 다행인데 관성이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 차가 갑자기 출발해요. 갑자기 슝. 근데 차는 엔진의 힘으로 운전기사가 출발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가면 되죠. 가면 돼요. 근데 사람은, 아니 버스 안에 있는 물체는, 공은 계속 정지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힘을 받는 게 아니죠. 힘을 내는 건 버스죠. 얘는 힘을 안 내요. 얘는 그냥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니까 버스가 출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버스에 어디로 가죠? 뒤로 가죠. 사실은 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고 버스만 앞으로 가는 거죠. 버스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쪽으로 표시되어 있죠? 앞으로 가는 거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버스 안에 타 있는데 버스가 급 출발하면 하고 사람이 뒤로 가죠. 사람이 뒤로 쓰러지잖아요. 왜? 사람은 버스 안에 있는데 이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버스에 뒤에 가? 그래서 뒤로 쏠리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 뒤로 쓰러지고, 그때 우리는 급 출발할 때 버스 안에서 급 출발하면 몸이 뒤로 쏠리잖아. 이게 관성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관성은 이런 성질인데 깨졌을 때,
이 조건이 깨졌을 때, 힘이 갑자기 작용해서 움직여졌을 때 관성이 있구나라고 알게 돼요. 또 하나 얘는 버스랑 사람이랑 등속 직선 운동하면서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하면서 버스랑 사람이랑 버스 안에서 사람이 꼬박꼬박 주면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버스 기사가 등속 직선 운동 하다가 버스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네, 얘는 등속 직선 운동 해야죠. 등속 직선 운동 하는 거고요. 버스는 가다가 멈춘 거예요.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 하다가 멈추면 얘는 그냥 가야겠죠. 그냥 가니까 앞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정거하면 앞으로 쏠리는 거예요. 이때도 관성이 나타나요. 우리 교과서에 관성이 나타나는 게 142페이지에 있어요. 오종삽으로 흙푸기. 삽이고 흙이 있다면 흙을 퍼서 가는데 가다가 삽을 멈추면 얘는 날아가겠죠. 흙 퍼서 던지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종이컵에 있고 종이컵에 종이 넣고 동전 넣어서 종이만 탁 빼면 동전이 똑 떨어지죠. 이런 거. 손 안 대고 동전 떨어뜨리기. 이런 것도 역시 관성이 나타나는 예고요. 그다음에 후추도 톡톡톡 하는 거. 톡 하면 가루가 가야 되는데 통이 멈추죠. 가루는 또 떨어지겠죠. 그것도 역시 관성을 이용하는 거죠. 망치, 꽝꽝꽝 해서 망치 들어가게 하는 것도 관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성이 운동의 기본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런 운동의 기본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뉴턴이에요. 뉴턴. 수업 시간에 뉴턴 얘기하면 어떤 학생들은 정말로 싫어해요. 왜 과학 같은 걸 찾아내서. 근데 맞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뉴턴이 여러분들 더 괴롭혀요. 수학 시간까지. 과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뉴턴은 미분과 적분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 뉴턴이 발견한 미분과 적분으로 공부를 해요. 수학 시간. 정말 계산이 힘들죠. 근데 이런 힘든 걸 왜 발견했죠? 정말 미운 사람이야. 아니에요. 이 사람 없었고 아인슈타인 없었고 과학자들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명을 누리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과학자들이 발견한 기초 위에 하나씩 응용시켜서 여러분 다 만든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발견할 수도 있죠. 과학자 아니면. 뉴턴은 운동 법칙을 3가지를 기본적으로 발견했어요. 첫 번째가 관성. 힘이 없을 때는 이렇게 존재할 거야. 힘이 없을 때는 관성이 나타날 거야.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두 번째가 힘과 질량과 그다음에 속력의 변화에 관한 법칙이고, 흔하게 F는 MA라고 알려져 있어요. A는 우리가 전 파일에서 배웠던 속력의 변화예요. 속력의 변화가 힘과 질량과 관계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질량이 똑같다면 힘이 세면 속력의 변화가 크죠. 힘이 세면 속력의 변화가 크죠. 질량이 똑같다면. 힘이 똑같다면 힘이 세면 질량이 작아야겠죠. 요런 거. 그래서 힘과 질량과 속력의 변화에 대한 법칙이고요. 세 번째 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이 법칙도 쉬워요. 작용, 반작용. 모든 힘은 작용이 생기면 반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되게 쉽죠? 봅시다. 제가 누르면 여러분들은 벽이 나 누른다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벽에 힘을 가하면 벽이 이렇게 밀어오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작용이 존재하면 반작용입니다. 사람이 누르면 벽이 자기 누른다. 내가 친구를 밀면 친구도 나를 민다. 서로 미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그래서 뉴턴의 법칙까지 하는 게 여러분들 시험범위 내용이고요. 뉴턴의 3가지 법칙을 알 필요는 없지만 관성은 알아두셔야 되고, 관성. 그 다음에 F는 MA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속력이 빨라진다, 느려진다 할 때 힘이 똑같을 때 질량에 따라서 그래프가 변하고, 질량이 똑같을 때 힘에 따라서 그래프가 변하는 것이 바로 F는 MA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문제는요,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문제 프린트를 나눠줄 수 있다면 나눠드릴게요. 나눠줄 수 없다면 제가 이제 몇 가지 문제를 동영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면 다음 주 정도 만들 거고요. 혹시 선생님이 업무가 바빠서 만들지 못하더라도 교과서 문제를 좀 풀면 충분히 단원종합 문제랑 만약에 풀면 충분히 제 문제와 또 이영주 선생님의 수험법의 내용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파일 꼭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 파일은 교과서가 기본이에요. 교과서 꼭 읽도록 하시고요. 이 파일을 보면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응용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문제 항상 과학 문제는 생각하고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예. 그러면 제 파일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